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정확하게 정반대겠지. 딱 180도 바꾼. 오늘 오답 나온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걔는 끝내놓고 이걸 마무리하고 그 정도가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사실은 다 알지. 토익하는 사람들. 자, 오늘도 수업하느라고 고생했네. 혹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한 15분만 편하게 얘기하고 난 15분 있다가 나갈까? 있을까? 글쎄, 문제하고 보기를 빠르게 읽는 법? 진짜 팁이라면 시선 처리를 조금 정확하게 하는 건 팁이 될 수도 있겠지. 보기가 문장이 아니면 거의 99% 한 번에 우리식 어순으로 읽으려면 시선 처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게 맞지. To discuss a meeting schedule? 못 읽는 애들은 논의하기 위해서 미팅 스케줄에 대해, 잘 읽는 애들은 미팅 스케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보기가 문장이라도 주어를 땅 때려놓고 뒤로 갔다 가운데로 오는 게 맞아. 여자는 제출했다 이력서가 아니라 여자가 이력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잡는 거니까 해봐. 거의 그렇게 읽히지. 그러면 영문으로 읽고 우리말로 다시 읽어 나가는 습관을 버릴 수 있지. 15자리 지문을 영문으로 막 빠르게 다 읽어놓고 그걸 다 우리말로 잡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려. 그래서 잘 읽는 애들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즉독즉해를 한다 그러잖아. 읽으면서 미닝을 바로바로 찍어. 그러니까 이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펜을 이렇게 쭉쭉쭉쭉 긋고 가는 애들은 사실은 뭐 점수를 확인해 볼 필요가 별로 없어. 안 나와 점수가. 진짜 잘 읽는 애들은 펜이 이렇게 뛰어다니지. 그래서 실전에 가서 못 읽는 애들 보면 난리 나는 거 알지? 시험장에 가면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이 됐다 너는 넌 그렇게 해라.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문제하고 보기를 빠르게 읽고 싶다 그래서 빠르게 읽히지는 않거든 사실. 그래서 스키밍이라는 걸 하잖아. 중앙방송이랑 1, 2 디렉션스가 나오는 시간 동안에 3, 4에 있는 문제지로 가서 이따가 내가 읽어야 될 문제하고 보기 중에 이왕이면 보기가 긴 거를 정확하게 우리식 어순으로 읽어 나간단 말이야. 그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지. 걔를 완벽하게 읽어 놓으면 이따가 1, 2를 풀고 3로 돌아와서 그 읽었던 애를 다시 읽을 때는 기억은 안 나는데 속도감이 확실히 좀 좋아져.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야. 3, 4의 문제하고 보기를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속도감을 만들려면 같은 패턴의 질문이나 보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문제 보기들을 조금 더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서서히 만들어 나가는 거지. 내 옛날에 그 여친 사귄 얘기 안 해줬지? 그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독해를 더럽게 못했거든. 교양영어 2라고 뭐 고급 지문 독해라는 뭐 책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한 30분 늦겠다는 거야. 어떻게 다시 나갈 수 없구나 커피 시켰는데. 그래서 너무 할 게 없어갖고 그때 스마트폰 없을 때라 뭐 할 거 없나 하고 배낭을 이렇게 봤더니 하필이면 책이 달랑 한 권 있는데 그 교양영어 2 고급 뭐 지문 독해 그 책 하나가 있어갖고 진짜 독해도 못하는데 너무 심심해서 한 2페이지 읽었어. 그때는 학생들이 다 전자사전이라는 걸 갖고 다닐 때라 정말 촌스럽게 전자사전 눌러갖고 막 어휘 진짜 모르는 단어 수도 빽빽이고 막 구문 이해 안 되고 이거 동사냐 과거분사냐 모르겠고 이거 어디서 잘라야 되냐 모르겠고 와 아리클 하나 읽는데 한 30분이 걸린 거야 진짜.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막 놀았지. 그럼 한 일주일 지났나? 내가 그 같은 과 여자애 중에 내가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애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진짜 마음에 너무 두고 있었던 애가 있는데 단과대 수업 끝나고 이렇게 쭉 건물 로비로 내려오는데 뒤에서 누가 승태야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딱 봤는데 그 여자애인데 내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로 가슴이 콩콩이야 이미. 안녕? 왜? 그랬더니 아니 저기 나 시간 좀 있으면 뭐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뭐 도와줄 게 있을까 그랬더니 나 독해가 너무 안 돼서 그러는 질문이 있는데 그럼 책을 하나 딱 끊었는데 와 진짜 뭐 됐다는 느낌인 거야. 왜냐면 독해를 너무 못하는데 독해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도망을 가고 싶은데 여기서 도망가면 이 여자랑 진짜 멀어질 것 같은 거야. 이 질문인데 난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안 되지 하고 딱 보여주는데 대박. 일주일 전에 내가 카페에서 30분 동안 읽었던 그 질문이야. 13줄짜리를 30분 동안 읽었거든. 해석이 안 돼요. 진짜 안 읽을 티를 빡 줄여내면서 야 딱 봐도 어려워 보이긴 한데 그래 같이 한번 좀 볼까? 그러면서 막 내가 약간 좀 연기하면서 이게 여기서 잘리는 것 같은데 이 단어는 이런 뜻 아니야? 하고 13줄을 쫙 해석해줬는데 여자애가 눈에서 막 하트가 막 나오는 거야. 승태는 너무 멋있다 뭐 이러면서 완전 그린라이트. 그래 내가 혹시 야 주말에 시간 되면 밥이라도 한번 먹을래? 그래서 이 여자랑 밥 먹고 얘랑 6개월을 사귀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질문을 어떻게 내가 설마 일주일 전에 그 질문을 외워놨겠어? 내가 카페에 앉아서 내가 정신 나간 놈도 아니고 그걸 왜 외웠겠어? 근데 진짜 오래 걸려서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 얘가 이 질문을 딱 보여주니까 와 눈에 들어와 이 구조가. 딱 6개월 사귀고 6개월 있다 군대 가고 사실 일주일 전에 편지가 온 거야. 3장을 썼는데 너무 내 걱정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썼던 글이 새로운 남친이 생겨서 네 퇴소식에는 못 갈 것 같아 이해해줘 이러면서 그래갖고 내가 그 여자의 그 군인 수첩에 있는 사진 다 찢어버리고. 포인트는 뭐냐면 내 옛날 여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읽은 것들은 그게 내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아서 같은 패턴이나 같은 구문을 읽을 때 속도감이 확실히 생긴다니까. 그래서 진짜 3, 4의 문제 보기 잘 읽는 애들은 그 30초에 한 번을 완벽하게 읽어놓고 그걸 다시 보다가 음원을 듣지. 그러니까 쉽게 답을 찾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애들은 문제도 못 읽어놓은 상태에서 음원을 들으니까 들으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틀리는 거고. 됐지? 꿀팁 1, 2는 진짜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집을 보고 나서 다시 들으면 너무 잘 들리니까 이걸 왜 틀렸지 하면서 그걸 듣고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리뷰가 되는 게 아니고 원투에서 오답이 나온 건 진짜로 진짜 남이 보면 너 공부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원투는 계속 암기해야 돼. 내가 틀린 표현이 있으면 영문 안 보고 우리말만 보고 이 정도는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내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원투는 무조건 암기고 이건 진짜 이건 지름길이 없어. 왕도가 없어. 무조건 원투는 암기해서 내가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표현들이 실전에서 질문으로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미닝을 찍어 올리는 속도는 너무너무 좋아지거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 내가 말할 수 있는 표현에 한 2배를 들을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표현에 반 정도 말할 수 있다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00이면 들을 수 있는 능력은 2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100이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연습해야 되는 거. 원투는 들었던 걸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들어서 오답이 나왔던 건 계속해서 암기를 해서 내 들을 수 있는 힘을 한 2배 더 키워야 되니까. 원투는 그렇게. 3, 4는 암기할 수는 없잖아. 연습은 되는데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얻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3, 4는 암기하면 나쁘진 않겠지만 시간이 너무 무한대로 걸리니까 3, 4는 문제 풀고 나서 해설집 점검한 다음에 우리 맨날 쉐도잉 하라 그러잖아. 음원을 틀어놓고 스크립트 보지 않고 들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 말하는 그 쉐도잉 연습을 계속해서 들을 때 의미를 조금 더 빠르게 잡아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해나가는 거지. 뭐 그 정도가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사실은 다 알지. 토익 하는 사람들. 그래 1, 2 암기 3, 4 쉐도잉 다 알지만 실천을 잘 못하지. 알긴 아는데 외우려면 귀찮고 쉐도잉 하려면 힘들고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듣기가 빨리 좋아지진 않지. 8, 3, 4 풀고 나서 오답 나온 거는 일단 해설집은 바로 보면 안 되는 건 알지. 누구나 다 똑같지만 해설집 보고 나서 다시 들으면 잘 들리지. 그래서 오답이 나온 게 있으면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태핑을 꼭 해야 되는 게 문제를 풀고 나서 오답이 나왔으면 답은 알잖아. 채점을 해놨으니까.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답을 가지고 음원을 들으면서 이 각각의 답을 어디서 잡았어야 됐는지를 이 음원을 들으면서 그 정답이 떨어지는 타이밍을 우리 가볍게 한 번씩 이렇게 테이블을 때려 나가는 걸 태핑한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거를 최소한 3번은 하고 그리고 스크립트를 봐야지. 그 태핑은 꼭 3, 4에서는 필수야. 리뷰의 첫 번째 단계는 해설집을 보기 전에 정답의 단서를 찍어내는 그 태핑을 먼저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면 스크립트를 이제 점검해야지. 진짜로 내가 들었던 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쉐도잉 연습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고. 근데 나는 지금 너무 초보자다. 그럼 사실은 딕테이션도 하긴 해야 되거든. 들을 때 안 들리는 사람도 있잖아. 진짜 아예 안 들리는. 뭐 소리는 지나가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안 잡히는. 그럴 때는 이 음원을 들으면서 기본적인 문장 구조와 발음을 익힐 수 있는 그 딕테이션, 우리 흔히 받아쓰기라 그러지. 음원을 이렇게 한 문장 또는 2문장씩 끊어놓고 구간 반복을 해놓고 받아 적어보고 그리고 맞는지 확인해보고. 진짜 속상한 건 이거야. 정말 안 들려서 난 내가 모르는 단어인 줄 알았지. 너무 안 들리길래. 근데 해설집을 딱 봤는데 아는 단어야. 근데 그렇게 안 들리는 거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음이나 아니면 말하는 성우의 호흡에 따라서 아니면 속도에 따라서 너무 아는 단어인데 안 들리는 경우, 그런 건 딕테이션 연습이 필요해. 기본적으로 단어 암기는 돼야지. 단어를 생짜로 모르면 진짜로 뭐 들을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 노랭이 뒤에 있는 뭐 LC 완성단어 이런 것들로 기본적으로 단어 암기를 쭉 해놓고, 중요한 건 이 단어를 내가 들을 때 진짜 그 단어로 캐치할 수 있는지 연습이 좀 돼야 되니까. 정말 난 초보자다 그러면 답답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받아 적어보는 딕테이션 연습을 하고, 일단 중상급자 이상 되면 딕테이션 안 해도 되니까 스크립트 보기 전에 태핑 먼저 하고 스크립트 점검하고 쉐도잉하고, 기본 스텝은 그렇게 가는 게 좋겠지. 문제 하나 못 들었으면 어떡해요? 찍어야지. 무조건 찍어야지. 그건 고사장에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100명이면 200번까지 다 풀고 나오는 사람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 한 100명이 시험 보러 갔어. 20명 안 될걸? 한 80명 정도는 다 못 풀어.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고사장에서 시험 끝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면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알지? 못 푼 문제 찍는 소리. 못 푸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리딩은 시험이 끝나잖아? 다 찍고 나와. 왜냐면 빈칸으로 놔두고 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근데 리스닝도 3, 4의 대화나 지문이 끝나잖아. 그럼 그건 끝난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이 리스닝은 못 찍냐? 이게 아직 시험이 안 끝났거든. 나는 답을 못 찾았지만 이 시험은 계속 가는 거거든. 그래서 대화나 지문이 딱 끌었는데 정답 못 찾은 문제가 나오면 그걸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게 다시 읽으면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다시 읽어서 내가 생각하는 답을 막 해놓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정확한 타이밍에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 문제 3개 하고 보기를 12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30초인데 이 답을 찾느라고 여기서 5, 6초를 까먹었어. 그래서 마킹을 딱 하고 딱 넘어갔더니 이제 남은 시간이 24초야. 24초에 3개를 읽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펜이 더 빨리 날아다니겠지. 왜냐면 내가 알잖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그래서 한 5, 6초를 까먹고 넘어온 사람들은 딱 넘어오면 에이 이러다가 음원을 듣는데 그 답 3개가 떨어지냐고. 그래서 3, 4의 대화나 지문이 끝났는데 정답 놓친 문제가 나오면 누굴 찍어놓고 넘어갈지가 미리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미리 결정이 안 되어 있으면 고사장에서 당황스럽다니까. 아, 자꾸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내 사실은 2학년 마치고 카투사로 갔단 말이야, 군대를. 선배들이 야 도대체 뭐 카투사 가려는 거야. 근데 카투사가 뭔지도 몰라. 나는 얘기도 어떻게 완전 개꿀이야. 카투사는 매주 나오고. 그래서 생각했지. 군대? 이왕이면 편한 데로 가야겠다. 그때만 해도 해병대 이런 데 가는 친구들 사실 너무 존경하는데 그 당시엔 이해가 안 됐거든. 왜 사서 고생을 해? 왜 군대까지 힘든 데를 가? 그때 복무기간도 막 30개월씩 됐는데. 그래서 표시 엄청 맞지. 775점이 넘어야 지원이 가능하니까. 난 775점 한 3번 보면 나올 줄 알았지. 와, 점수 절대 안 나와. 10점 15점 나도 745야. 와, 760이야. 형들이 알려주더라고. 775는 높은 점수가 아니니까 실전에서 문제 풀어나가서 정답 놓친 거 나오면 아무나 빵빵 찍고 가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야. 난 775만 받으면 되는데 무슨 왜 990 받으려면 좀 열심히 문제를 푸냐고. 적당히 틀려주면 되는데 와, 한 6번 시험 봤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2학년이 거의 끝나고 입대까지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절박해진 거야. 내가 미친 척하고 한번 찍어보겠다고 빵빵 찍었거든. 놓치고 나올 때마다 진짜 빵빵빵빵 795 나왔죠. 그래서 카투사 지원했는데 뺑뺑 놀면 됐어. 그래서 진짜 카투사 갔다 왔다니까. 근데 나는 그게 7개월이 걸렸어. 타이밍을 맞춰서 넘어가기 위해서 정답 놓친 걸 찍고 넘어가는 게 몸에 익을 때까지 나는 7개월이 걸렸는데 너넨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그거는 연습이 돼야 돼. 하나 정해. A, B, C, D 중에. 그것도 망치면 어떡하려고. C로 합시다. 우리 벌써 2번째다. 지난번에도 한 번 하고 널 줄 알았다 지호야. 가자. 못하는 학생 특징? 네가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마음 상하겠지. 못하는 학생들의 컨셉이 조금 있지. 기출문제를 계속 풀면 실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기출문제만 드립다 풀고 채점하고 진짜 기출문제만 계속 풀어주면 실력이 좋아진다는 확신만 있으면 나 같으면 토익 책 하나도 안 사고 매달 정기 토익 2번씩 볼 것 같아. 근데 나도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 가끔 성적표 보고 이거 성적 이렇게 분석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게 읽기가 어려워. 다 영어로 써 있는데다가 그게 좀 모호하게 써 있어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분석을 가끔 해줄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걸 보다 보면 그 사람의 성적표가 이렇게 쭉 보이잖아. 나 이게 3번 올린 적도 있어. 몇 년도부터 본 거야 이 사람 진짜. 와, 놀라워. 시험은 20번 30번을 봤어. 740 받았다가 695, 695 받았다가 730, 그 다음에 다시 700, 어떨 때 못 받을 땐 660, 진짜 잘 보면 745, 또 떨어지고 계속. 야, 어떻게 몇 년을 시험 보는데 점수가 맨날 똑같냐고. 그 이유가 있어. 기출문제는 계속 풀면 매번 새로운 문제야 그냥 나한테는. 그래서 가장 기본은 기출문제에 대한 연습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 패턴별로 어떠한 유형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틀이 꽉 잡힌 상태에서 기출문제로 최종 마무리를 하는 거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자꾸 기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종합서가 필요하지. 우리 해커스펙 리스닝 같은 그 종합서를 갖고 파이트별로 어떠한 패턴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런 패턴이 또 나올 걸 대비해서 난 어떻게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출 문제가 마지막에 그냥 몇 셋이 얹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토익 종합서는 다 무시하고 그냥 기출서만 사갖고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못하는 친구들은 약간 개념을 좀 잘못 받고 있지. 우리 자꾸 보면 안 되잖아. 응시료가 너무 비싸잖아. 한 2-3번에 빵 끝내야지. 이거 뭐 10대 번 토익 시험을 뭐 그 돈이 다 딴 나라로 가는 돈인데. 너무 경제적인 얘기까지 했나? 어쨌든 그러니까 우린 그러지 말자고. 우린 패턴을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로 마무리하고. 문제 많이 풀면 된다는데 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진짜로 많이 풀고 있잖아. 리뷰까지 완벽하게 하면 그게 도움이 되거든. 근데 아까 얘기한 그 기출문제에 목매는 애들은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리면 바로바로 해설집을 보고 그리고 또 다음날 새로운 문제를 또 푼다니까. 힘들게 2시간 풀고 또 해설집 보면서 왜 틀렸지 이래서 틀렸구나 그래서 다음날 되면 오늘 하루 쉴까? 그리고 다음날 되면 또 200개 풀고. 그게 문제만 많이 푸는 애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문제만 많이 푸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나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정확하게 정반대겠지. 딱 180도 바꾼. 듣기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 들리는 영문을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습관이 일단 빠져나간 애들이거든. 못하는 아이들은
일단 영문을 들으면 그걸 머릿속으로 한번 다시 되뇌이고 의미를 찍으려고 하고, 잘하는 애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영문을 빨아들이고 나면 그걸 되뇌이지 않고 미닝을 우리말로 찍어 올리려고 하고. 딱 이 차이야. 예를 들어서 파트 1을 푸는데 이런 게 나왔어. A, they are leaning against the railing 이런 표현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잘하는 애들은 이걸 딱 듣고 A, they are leaning against the railing 그러면 얘는 딱 듣자마자 아, 걔네들이 난간에 기대어 있다 이렇게 잡는 애들이고, 그 연습이 안 된 애들은 어떻게 듣는지 알지? A, they are leaning against the railing, they are leaning against the railing. 아, 그들이 난간에 기대어 있다 이렇게 잡으면 다음 보기를 못 듣지. 3, 4에 나와 있는 문제하고를 영문으로 쭉 읽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다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그 30초 안에 문제 3개가 안 잡힌다니까. 말처럼 쉽진 않아. 그게 되려면 1, 2에서 오답이 나온 건 암기가 돼야 되고 3, 4에서 오답이 나온 건 쉐도잉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유사한 패턴들이 나올 때 들으면서 진짜 이 느낌이 와야 된다니까. 이건 안 돼. 쭉 듣는데 이건 그냥 듣고 있는 거고, 진짜 들리는 애들, 우리가 흔히 들린다 그러잖아. 들린다는 건 소리가 들린다는 건 아니잖아. 내가 이거 야 들리냐? 나 진짜 하나도 안 들리는데? 진짜 개구라야. 어떻게 안 들려? 귀가 열려 있고 볼륨이 큰데 다 들리지. 의미가 이해가 안 되겠지. 그 힘을 키우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게 반복적으로 반복이 돼서 진짜 들으면서 잡아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 학원을 홍보한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정규반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규반에 딱 오면 과제가 딱 어떤 패턴이냐면, 그냥 과제를 주면 무턱대로 야 기출문제다 풀어라 이게 아니라 그 파트별로 패턴화되어 있는 과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파트 3, 4의 imply collection이다. 그럼 모든 쌤마다 화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들이 하나씩 다 박혀 있는 과제라든지, 아니면 뭐 graphic collection이다. 그럼 모든 쌤마다 시각 자료 문제를 하나씩 다 박아 놓은 것들이라든지, 정기토에 가면 팔톤 사진 6장밖에 없는데 그 기출 문제로 오늘 6장 풀고 내일 모레 또 6장 풀고 이러면 사실 파이톤도 감이 잘 안 와. 그럼 파이톤 과제 한번 하면 파이톤 사진 60장만 쫙 한번 풀어보고, 뭐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사진 60장 쫙 풀어보고. 학원에서 나눠주는 자료의 공통점은 딱 하나야. 시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거지. 어느 문제지에 시각자료 문제만 60개를 몰아놓겠어. 이게 문제 구성이 안 맞는데 시각자료를 한 60개를 연달아 풀었어. 그럼 패턴이 잡히기 시작한단 말이야. 보통 시각자료에서 이렇게 답을 이렇게 주는구나. 이게 한번 딱 잡히면 그게 실전에 적응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때 실전 문제를 푸는 거지. 해커스에 뭐 실전서 많잖아. 실전 천재 1, 실전 천재 2, 뭐 실전 천재 3, 뭐 실전 1200제 뭐 이런 것들 많으니까 그게 싹 정리가 된 다음에 그쪽으로 넘어가면 확실히 단기간에 끝낼 수 있지. 포인트는 뭔지 알겠지? 어쨌든 스텝이 있어. 유형별로 정리를 끝내고 그리고 실전서로 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또 질문 있으면 하나만 더? 마지막?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간다. 저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만 질문해. 맨날 수업 끝날 때마다 질문. 진짜 마지막이라고 그랬으니까 진짜 궁금한 거. 자, 가자. 섀도잉, 딕테이션, 패러프레이징 이런 스킬적인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딕테이션은 뭐 우리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입문이나 기본 레벨에 있는 친구들은 딕테이션은 꼭 해야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답답하더라도 이 딕테이션이라는 게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해봤지만, 음원을 들으면서 내가 들은 음원을 그대로 한번 받아 적어보는 거, 우리말로는 받아쓰기 한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 딕테이션의 좋은 건 뭐냐면, 처음에 듣기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연음이나 아니면 문장의 구조를 익히는데 너무너무 좋은 연습이라, 처음에는 완전히 스크립을 봤더니 진짜 깜놀하는 경우가 있잖아. 이게 이 발음이야? 이 두 개가 연음이 되니까 이게 내 귀에 이렇게 들리네? 이런 것들을 잡아나가는 연습으로 아주 좋은 연습이라 딕테이션을 하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리스닝에 일단 305점을 넘었어. 그럼 그때부터 딕테이션은 투자하는 시간 대비 얻어가는 게 너무 없지. 그래서 보통 일정 수준을 딱 넘은 사람들한텐 이제 딕테이션 안 하셔도 되니까 이제부터는 리뷰할 때 쉐도잉을 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트 4에 나와 있는 30초짜리 지문을 받아쓰기를 하느라고 막 35분 정도를 투자해서 다 써놓고 스크랩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못 들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걸 점검한다. 그래서 그게 나쁠 건 없는데, 얘기했지만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일정 수준을 넘은 사람들은 딕테이션을
시간을 빼고 스크립트 점검한 후에 바로 쉐도잉 연습을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지난번에 질문할 때도 3, 4의 쉐도잉은 무조건이라고 한번 얘기했으니까 그 쉐도잉 연습은 무조건 해야 되고, 사실은 실전에서 패러프리징 되는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 양이 너무 방대하거든. 파이3에서 이걸 얘가 리포트를 서밋하라고 얘기했는데 정답에선 이걸 핸드인으로 바꿔놓았구나. 그걸 정리하기 시작하면 그 개수가 수천 개야. 그래서 패러프리징 되는 것들을 따로 노트에 정리한다는 게 뭐 나쁠 거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노트에 따로 정리해 나가는 것보다는 오답이 나온 거에서 내가 서밋을 잘 못 들어서 핸드잇을 못 걸었다 그러면 그걸 쉐도잉할 때는 내가 그 문장을 따라 말하면서 연습을 하게 되잖아. 그리고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체화가 돼서 이 동사가 이렇게 바뀌고 이 명사가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되는 느낌이어야지, 그걸 강제로 노트에다 정리한다는 건 역시 조금 시간 대비 효율은 좀 떨어질 거라고 보니까, 패러프레이징은 그때그때 리뷰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내 몸으로 이렇게 체득해 나가는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딕테이션 내가 이제 막 시작하는 레벨이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간을 좀 투자해서 딕테이션 연습하는 게 좋고, 그리고 뭐 딕테이션 했다고 해서 쉐도잉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인문이나 기본에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똑같은 문제를 풀고 나서 리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건 우리보다는 한 스텝을 더 해야 되니까, 이 친구들은 딕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스크립트 점검까지 끝내고 쉐도잉으로 끝내는 거고, 우린 그거 하나를 빼고 그 두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서 쉐도잉까지 가는 거니까, 어쨌든 내 레벨에 내 실력에 따라서 리뷰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필요하긴 필요하지,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틀린 문제 너무 많은데 전부 다 오답 리뷰해야 되나요? 다 하려니까 지치는데 효율적으로 쉐도잉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예를 들어서 팔2를 암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팔2 25개를 풀었는데 14개를 틀린 거야. 반타작을 못한 거지. 그 14개를 다 외우기에는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실수했던 문제들은 빼고 진짜로 못 알아들은 것 같은 것들을 한 6개를 뽑았어. 그래서 그것들만 암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실력이 진짜 좋아질까? 내 생각엔 별로. 내가 어휘가 약해. 근데 어휘집에 있는 어휘를 봤는데 데이 1에 나와 있는 어휘가 뭐 한 4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내가 20개를 몰라. 그럼 20개를 암기해야 되는데 20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서 5개만 뽑아서 암기를 했어. 그럼 암기가 되겠어? 어휘가 약한 사람들은 그 양이 몇 개가 되든 진짜 무식하게 암기를 해야 돼. 그럼 3, 4에서 오답이 2에서 오답이 나왔다 그래서 그걸 뽑아서 리뷰한다는 건 개념적으로 조금 잘못된 거지. 차라리 푸는 문제 수가 조금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오답 나온 걸 완벽하게 리뷰를 해야지. 이 어휘집을 갖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어려서부터 영어를 탄탄하게 다진 사람들은 이 어휘집 데이 30까지 돌리는데 며칠 안 걸려.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가 몇 개가 없거든. 근데 어휘의 베이스가 진짜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를 암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근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진짜로 내가 모르면 암기를 해야 돼. 저 사람은 데이 1, 2를 암기하는데 뭐 2시간이면 암기를 쭉 끝내니까 나도 2시간만 해야지. 이건 개념이 좀 잘못됐고, 내가 저 사람보다 어휘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보다 몇 배의 시간을 투자해서 어휘를 암기해야 되는 것처럼 3, 4에서 오답이 많이 나왔는데 다는 리뷰를 못 하겠고, 그러면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요만큼만 리뷰해야지 하는 건 기본적인 리뷰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차라리 새로운 문제를 더 못 풀더라도 오늘 오답 나온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걔는 끝내놓고 이걸 마무리하고 또 다음 셋으로 넘어가고, 오답이 많이 나왔으면 남들보다 리뷰하는 시간이 훨씬 더 걸려서 저 사람은 또 푸는데 난 아직도 리뷰를 하고 있네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어도 그걸 완전히 리뷰를 끝내고 다음 걸로 넘어가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뭐 질문했을 때 리스닝은 리뷰 싸움이라고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그게 다 같은 개념이야. 문제를 계속 풀고 또 살짝 리뷰하고 또 풀고 살짝 리뷰하고, 이거는 절대로 좋은 리뷰가 아니니까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렇게 리뷰를 해서 어느 정도 힘이 딱 만들어져야 이제 나도 문제를 풀고 리뷰하는데 속도감이 좀 난다. 그리고 확실히 오답이 좀 줄었다. 오답이 적게 나오면 리뷰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 100개를 풀었는데 달랑 4개밖에 안 틀린 사람들은 얼마나 리뷰가 빨리 끝나겠어. 근데 리스닝 막 한 300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친구들, 물론 300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리스닝 한 300 정도 나오고 있는 친구들은 오답 개수가 거의 30개 이상 나오는 거거든. 그럼 그 30개를 리뷰하는데 4개 틀린 사람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럼 잠을 줄이든 아니면 다른 시간을 조금 빼서 하든 어쨌든 이걸 만들면서 내 실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나도 야 이젠 100개 틀리면 무조건 5개 안쪽으로는 들어온다 뭐 이런 날이 올 테니까, 리뷰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정확한 방법으로. 약식은 없어. 단어를 약식으로 암기할 수 없잖아. 이걸 그냥 약식으로 아니, 완벽하게 표제어부터 시작해서 관련 어휘까지 쫙 암기하는 것처럼 리스닝 리뷰도 그런 방법으로 리뷰를 해나가야지. 가도 돼? 그래 간다. 수고했어. 오늘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하나 해볼까? 뭐? 문제 푸는 거 보여주세요. 나 푸는 거? 내가 문제 푸는 걸 보여달라고? 내가 문제를 풀면 네가 옆에서 내가 어떻게 푸는지 본다 이거지?
뭐였죠? 그게 궁금해? 그럼 우리 요거 하이클스토익 실전 천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내가 문제 몇 개 발췌해 놓을 테니까 뭐 100개 푸는 걸 보여달라는 건 아니지? 그 팔티별로 어떻게 푸는지 조금씩 보여달라는 거지? 알겠지만 이거 진짜 실전에 나오는 유형들이 많이 수록된 교재라서 유저들이 엄청 쓴단 말이야. 실전 천재 1, 2, 3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가서 여기서 문제 팔티별로 몇 개씩만 발췌해서 내가 이 책상에 앉아서 진짜 푸는 거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가지고 올게.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An outdoor patio area is being used. B. A hallway leads to a kitchen. C. Some coffee mugs are in a sink. D. Some cups have been set on shelves.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A river connects to a larger body of water. B. Both sides of a canal are bordered by structures. C. A boat is sailing under a footbridge. D. People are lined up to board a vessel. Part 2. Number 7. How often do you go to Tokyo on business trips? A. It's an event occurring in Tokyo. B. An agent will plan the trip. C. We no longer have a branch in that city. Number 8. You already watched our training video, didn't you? A. That train already departed. B. Yes, I'm enjoying the job. C. About a month ago. Number 9. Can you speak with Ms. Tanner, or should I call her? A. I can't remember what it's called. B. I think I'll just send her an email. C. The contract information is in this file. Number 10. The new advertising campaign will be revealed at the press conference. A. We produce 2 campaigns per year. B. Do you know who the presenter will be? C. I attended the conference last week. Number 11. Where will the workshop be conducted? A. Right after lunch. B. Yes, I thought it was interesting. C. In meeting room 4. Part 3.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welcome to Rick's Car Lot. How can I help you? I'm looking for a new vehicle that can accommodate my family. I have 4 children. We definitely have cars that meet your needs. This right here is a Newman station wagon, which has 6 seats. It also has a 4-wheel drive system. How many miles per gallon does it get? About 30, which is pretty good for this type of car. That sounds fine. Do you think I could take it for a short test drive? Of course. Please just give me a moment and I'll be back soon.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3 speakers. As you know, there's a lot of consumer demand for hiking boots these days. Our CEO thinks the company should release its own line. I agree. We need to capitalize on this trend. But we mainly produce sneakers. None of our staff members has the necessary knowledge or skills to design a hiking boot. Good point. Sam, do you have any ideas on what to do about this issue? I think the only option is to hire a designer who has experience with this type of footwear. I could create a rough draft of a job posting for the position now and then send it to you too for review. Okay, that would be helpful. Part 4.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The response to our latest advertisement, which aired during the American Football Championship, was extremely positive. Many people loved how funny it was. According to the search engine Viewpoint, there were over 600,000 searches for our new station wagon in the 24 hours after the ad aired,
This is a noteworthy result. We averaged about 50,000 per day last week. Now that we've got people's attention,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keep it by releasing more advertisements of the same type. By June, I think we should have 3 advertisements circulating.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and inspection report. Miss Whitten, it's Ryan Tumbler from Lindale Automotive. Since your family plans to drive from Phoenix to Las Vegas tomorrow, we're prioritizing repairs to your vehicle. As suspected, the exhaust pipe had a hole in it, and the brake pads were worn down. We've replaced those items. As you already said, that was fine. Unfortunately, we discovered that another part needs to be replaced. However, the work will be quite costly, so I want to explain the problem to you. After that, you can decide if you want to proceed with repairs. Please call us back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8턴 쉽다고 그냥 팔짱 딱 끼고 있다가 정답 나오면 마킹해야지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8턴 듣고 사진 아래쪽에 A, B, C, D 4개를 적어 놓거나 그것도 싫다 그러면 밑줄 4개 이렇게 쳐놓고 각각의 보기를 들으면서 아닌 건 확실하게 지우고 정말로 좀 애매한 것들이 있으면 잡아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정말 정답이라 확신이 드는 게 있으면 동그라미 하고 또 아니라면 날리고 근데 이런 것도 있겠지. 4개를 거놨는데 아니고 모르겠고 아니고 그럼 얘가 정답이란 얘기하네. 이런 식으로 잡아나가는 스킬이 좀 필요해. 원은 오답 아닌 건 제끼겠다 라는 느낌이야. 자 가볼까? 자 A, B, C, D 4개 적어놨어. Number 1. 그리고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An outdoor patio area is being used. 사용되는 B. 건 아니니까. A hallway leads to a kitchen. 이게 복도가 C. 쭉 연결이 돼야 돼. Some coffee mugs are in a sink. 싱크에 D. 커피 먹 이건 안다. 말도 안 돼. Some cups have been set on shelves. 컵들이 선반에 놓여져 있다.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가야 돼. 마찬가지로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써. A. A river connects to a larger body of water. 이건 B. 뭔 소리냐? Both sides of a canal are bordered by structures. 하나 운하는 잘 C. 나오는 거다. A boat is sailing under a footbridge. 이거 풋브리지 밑에 이거 D. 맞는 되고. People are lined up to board a vessel. 수 안 맞는 건 바로바로 날려야 돼. 그래서 B 이렇게 잡아야 돼. 8-2 풀 때도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막 ABC 막 쓰고 막 정신없이 1은 써야지. 하지만 2는 25개를 풀면서 ABC를 계속 이렇게 미친 듯이 막 밑줄을 막 이렇게 치면서 갈 수는 없잖아. 전체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딱 잘라보면 앞에 단어 딱 3개 있는 거 보이지? 이 단어 3개를 그냥 ABC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낙서하는 거야. 역시 애매한 건 잡아야 돼. 확실히 아닌 것만 제끼면서 가봐. 정답이 딱 떨어지면 제일 좋은 거고. Number 7. How often do you go to Tokyo on business trips? 도쿄에 출장은 A. 얼마나 자주? It's an event occurring in Tokyo. 얼마나 자주 B. 가는? An agent will plan the trip. C. 아니, We no longer have a branch in that city. 그 시에 더 이상 브랜치. 아, 그럼 출장 이제 안 간다는 거야? 이렇게 잡아야 돼. Number 8. You already watched our training video, didn't you? 교육 비디오 A. 봤지. That train already departed. 교육 나오면 B. 기차 무조건 나와. Yes, I'm enjoying the job. C. About a month ago. 그럼 언제 한 달 전에. 아, C가 정답이다. Number 9. Can you speak with Ms. Tanner or should I call her? A. 얘기할래? I can't remember what it's called. 뭐라고 B. 부르는지 이건 아니고. I think I'll just send her an email. C. The contract information is in this file. 이거 이거 B인가 보네. 아, 그러면 이메일로 보내겠다는 거구나. 그냥 직접 얘기 안 하고. Number 10. The new advertising campaign will be revealed at the press conference. 새로운 A. 광고가 나올 거. We produce 2 campaigns per year. B. Do you know who the presenter will be? C. I attended the conference last week. 아, 이거야. 그러면 그 기자회견에서 그걸 누가 발표하냐 이거지. B거나. Number 11. Where will the workshop be conducted? A. Right after lunch. 아, 이건 웬이. B. Yes, I thought it was interesting. 인문사회문문에서 예스나는 C. 자신 있게 지워야 돼. In meeting room 4. 이렇게 잡아놓고 12번부터 쭉 가는 거야. 31번까지. 자, 팔뚜리도.
디렉션 나올 때 먼저 잡아. In this part, you will 대안 listen to several conversations between 거절하기 two 위해서 or more speakers. These conversations 뉴만 스테이션 와건에서 무엇이 언급이 됐냐. 작년에 나왔다. 많은 안정기능들이 있다. 이름이 효율적이다. 원하는 건 매니저랑 얘기를 하길 원한다. 잠깐 운전하길 원한다. 다른 모델을 본다. 4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welcome to Rick's Car Lot. How can I help you? I'm looking for a new vehicle that can accommodate my family. I have 4 children. We definitely have cars that meet your needs. This right here is a Newman station wagon, which has 6 seats. It also has a 4-wheel drive system. How many miles per gallon does it get? About 30, which is pretty good for this type of car. That sounds fine. Do you think I could take it for a short test drive? Of course. Please just give me a moment and I'll be back soon. 자, 그래서 다음 문제 읽어줄 때 다음 거 3개 잡아야 돼. 대화 주제. 서베이 실시하는 거, 어떤 불만을 얘기하는 거, 트렌드를 분석, 제품을 개발하는 거, 여자가 무슨 문제를 언급, 경험이 부족하다, 그 요구와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거고, 무슨 불만이나 실망감을 나타냈다, 정확하지가 않아 보인다. 이거 무조건 3인 대화다. 이게 팔뚜리 질문에 사람 나오면 여자 1명에 남자 이름이지, 여자 하나에 남자 2 나오는 거야. 3인 대화고. 그러고 디자이너를 만날 거다. 이 샘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2인 대화는 더 맨이라고 쓰는 거 알지? 뭐 생각해? 서베이 실시하는 거, 불만을 얘기하는 거, 제품 개발하는 거. 하나씩 없애 나가는 느낌으로 가야 돼. 지워 나가는 느낌으로 하나씩. As you know, there's a lot of consumer demand for hiking boots these days. Our CEO thinks the company should release its own line. I agree. We need to capitalize on this trend. But we mainly produce sneakers. None of our staff members has the necessary knowledge or skills to design a hiking boot. Good point. Sam, do you have any ideas on what to do about this issue? I think the only option is to hire a designer who has experience with this type of footwear. I could create a rough draft of a job posting for the position now and then send it to you too for review. Okay, that would be helpful. Part 4도 똑같아. 넘어가면 무조건 Part 4 디렉션 나올 때 3개만 딱 잡고 가는 거야. 3 마무리하고 Part 4로 넘어가서 문제 3개 읽고 Part 4 디렉션 나올 때. 자, 3문제 다 읽어줄 때 뒤에 있는 거 조금 봐도 되겠지만 어쨌든 Part 4 디렉션스가 나올 땐 이 3개를 봐야겠지. 자, 지금부터 조금 먼저 돌아왔다 생각하고 한번 가보자. Part 4 디렉션스 흘러나올 때 스피커에 따르면 새 광고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 이거 밑줄 빡 치면서 가지 말고 유명한 운동선수를 포함한다. 유머러스 하는 게 긍정적인 관점을 나타냈다. 유명한 스포츠에 집중해. 또 의도파악이야. 우리가 약 5만, 하루에 5만. 지난주에 하루에 5만의 평균이었다. 이거 의도파악도 이거 해석해야 돼. 우리말로 이거. 그리고 어떤 문제, 걱정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assertion, 이런 건 진짜 중요한 단어다. 주장이야, 주장. assertion, 자기 주장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frustration, 또 나왔지? 실망? 좌절감 이렇게 없고.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The response to our latest advertisement, which aired during the American Football Championship, was extremely positive. Many people loved how funny it was. According to the search engine Viewpoint, there were over 600,000 searches for our new station wagon in the 24 hours after the ad aired. This is a noteworthy result. We averaged about 50,000 per day last week. Now that we've got people's attention,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keep it by releasing more advertisements of the same type. By June, I think we should have 3 advertisements circulating. 그리고 다음 거. 시각자료는 시각자료 문제 있을 때 올라가서 봐야 되고 위에 거부터 내려오다가 이때 문제가 있냐는 거지. 이슈 다뤄줘야 될 문제가 있는 거 4개 어디 있어? 4개 이렇게
이렇게 잡아놓고 스피커가 웰리스너와 얘기하길 원하나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명해주기 위해서. 스피커에 따르면 리스너가 내일 뭘 할까?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 컴포넌트, 이 넷 중에 하나가 문제점이 있겠지. 이거 책 하기 싫으면 나중에 답 옮기기 불편하면 여기다 ABCD 크게 써도 돼. 이거 책락하면 나중에 답 옮기기 좀 불편하다 그러면 써도 상관없어. Miss Whitten, it's Ryan Tumbler from Lindale Automotive. Since your family plans to drive from Phoenix to Las Vegas tomorrow, we're prioritizing repairs to your vehicle. As suspected, the exhaust pipe had a hole in it, and the brake pads were worn down. We've replaced those items. As you already said, that was fine. Unfortunately, we discovered that another part needs to be replaced. However, the work will be quite costly, so I want to explain the problem to you. After that, you can decide if you want to proceed with repairs. 이렇게 하는 거야. Please call us back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빵 날리는 느낌으로. 정답 놓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무거나 찍어놓고 넘어가서 타이밍 맞춰야 되고. 자, 이렇게 하자. 됐어? 뭐 질문할 거 있다 그러지 않았어? 시험장에서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실전에 가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언제 오냐 하면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소리가 좀 울리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발음이 좀 뭉개지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좀 발음이 빠르다는 느낌을 받으면 나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거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평소에 연습할 때 너무 좋은 음원으로 연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귀에 이어폰을 꽂아 놓거나 헤드폰을 딱 끼고 음원을 딱 재생해 놓고 풀면 음원이 귀에 빡빡 박히는 듯한 느낌인데, 고사장에 우리 다 가봐서 알지만 고사장에 가면 일단 스피커가 칠판 저 위쪽 2개에 붙어 있잖아. 그리고 어떤 학교에 가면 너무 좋아한다고, 이 학교 스피커 2개야. 그래도 막상 시험이 시작되면 소리는 한쪽에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앞쪽에 앉아 있어도 고사장에 있는 스피커는 나하고는 최소한 4-5m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 하물며 내가 2에 5번이나 뭐 C에 6번 이런 데 앉아있다 그러면 그 거리는 뭐 12-13m 이상 차이가 나는 거라, 고사장에 있는 25명에서 30명이 완전히 음원을 들을 수 있게 해주려면 고사본부에선 볼륨을 키울 거고, 그럼 당연히 중고등학교에 있는 스피커는 울리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해커스토익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올라오는 글 중에 하나가 뭐 고사장 스피커 거지 같다, 뭐 호주 아줌마 뭐 입에 사탕을 물고 발음하는 줄 알았다, 영국 성우 그럴 거면 랩 배틀에 나가라, 맨날 이런 얘기란 말이야. 평소에 연습할 때 실전에서 집중력을 제일 키우려면 실전과 최대한 흡사한 환경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방이 이 정도 크기가 되는 방이라 그러면 음원이 재생되는 기계는 내가 있는 곳에서 제일 먼 데다가, 그리고 볼륨은 조금 더 키워서 어쩔 수 없이 기기가 약간 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실전 나가면 그 울리는 느낌이 확실히 좀 덜하단 말이에요. 저는 원래 어디서 옛날에 얘기 들어갖고 문제 풀 때 이어폰이나 헤드폰 안 끼는데요, 근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가 봤더니 탭을 책상 머리에 바로 놔두고 여기서 나오는 음원을 들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면 그게 뭐 이어폰이랑 헤드폰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리뷰할 때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이어폰을 끼든 헤드폰을 끼든 에어팟을 끼든 에어맥스를 끼든 상관없는데, 문제를 풀 때만큼은 그 음원이 재생되는 장비를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먼 곳에 무조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로, 그 스피커는 내가 있는 공간에서 나랑 가장 먼 자리에 놓고 연습을 하는 거. 그게 자꾸 연습이 되면 실전에 가서 스피커 괜찮았는데 뭐 이런 말들을 좀 하니까 그건 좀 기억해 주면 좋겠네. 다른 거는? 토익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건 강의 중에도 자꾸 얘기하는 건데, 실전에 가서 시험을 망치는 사람들이 정답 놓친 문제가 나와 있을 때 그걸 그냥 계속 물고 있느라고 그 답을 찾으려고 버티다 보니까 시간을 계속 까먹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문제를 풀어나가는 타이밍을 깨버린다고 얘기하는데, 실전에서 가장 유용한 팁은 어차피 100개를 다 맞추면 좋겠지만 막상 실전에 가면 내가 못 잡는 문제들이 있거든. 분명히 이거 뭐야? 왜 못 들었어?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걸 땅 찍고 넘어가서 다음 셋을 준비하는 게 평소에 연습이 잘 되면 실전에서 내 페이스를 좀 유지할 수 있지. 그건 계속적으로 연습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말로 하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정답 놓친 거 있으면 다시 읽어서 찾아야지, 뭘 자꾸 찍고 넘어가래, 강의 같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답 놓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찍고 넘어가서 다음 셋을 준비하는 거. 그거는 1, 2, 3, 4가 공통이에요. 2에서도 애매하게 정답을 잘 못 고르겠는 게 있는데 그걸 계속 생각하다가 다음 번호가 나올 때 앞에 거를 하나를 딱 뒤늦게 찍어버리면 그 다음 문제의 질문의 헤드를 그냥 놓쳐서, 왜 8, 2 많이 틀리는 사람들이 한 번 틀리기 시작하면 3개, 4개씩 연달아 틀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잘 풀
풀다가 막 23번부터 23, 24, 25, 26 그 틀린 것들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 문제에 애매한 보기 2개를 놓고 너무 오래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번호가 나오는데 이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얘를 마킹하면서 다음 번호를 또 놀리고 또 놓치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모든 파트에 제일 중요한 건 정답 놓친 거 나오면 고민 없이 하나 찍어놓고 다음 거 준비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험에 응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겠지. 시험에 빨리 가서 이제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까요? 어휘는 아닌 것 같고 고사장에 가면 이렇게 왜 노랑이 복화 이렇게 딱 펼쳐놓고 막 데이 18 하면서 막 외우고 데이 19 내가 시험 직전에 봤던 어휘가 실전에 진짜로 키가 되는 어휘로 나올 확률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0점 몇 %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오답 노트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5, 6의 오답 노트가 됐던 리스닝 8, 2의 오답 노트가 됐던 내가 그동안 틀렸던 정리해놓았던 오답 노트를 쫙 펼쳐놓고 아 그래 이런 거 틀렸었지 요번 달에 이런 거 하나 나오면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오답 노트를 한번 가볍게 부담 없이 막 이렇게 막 공부하는 것처럼 들고 파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이렇게 보면서 그냥 마음가짐은 아 요거 하나 나오면 좋겠다 내가 틀렸던 오답 노트에 있는 어휘가 하나 딱 등장을 하면 기분 좋게 답을 하나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보통 가보면 알겠지만 보통 시험장에서 시험 전에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은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리해 놓았던 오답 노트를 이렇게 돌리는 게 시험 전에 가장 좋은 준비가 될 테니까 그것도 기억을 좀 해놓으면 좋겠네. 고사장 선택할 때 팁이 있을까요? 그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 보면 고사장 정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막 고사장 접근성 별 5개, 4개 뭐 스피커 상태, 뭐 책상, 뭐 걸상 뭐 이런 쫙 나와 있는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고사장은 가보면 스피커의 상태가 확실히 좋다라는 느낌이 물론 중고등학교에 있는 스피커가 다 비슷비슷해서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토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선호되는 고사장들이 몇 개가 있는데 요즘에 신생학교들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수고등학교들 이런 데는 스피커가 앞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교실 중앙에 내장 스피커로 박혀있는 학교들이 있어. 그럼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왜 이렇게 잘 들리지? 라는 느낌이 들 때 보면 아무래도 스피커 퀄리티가 조금 좋거나 아니면 교실 중앙에 있는 내장 스피커에서 이렇게 소리가 떨어지면 사실 어느 위치에 앉아 있어도 소리는 좀 비슷하게 들리거든. 그래서 이게 자리운이 되게 있는데 스피커 상태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해커스 토익 사이트를 검색하다 보면 아, 이 학교가 요즘 한창 뜨는 학교구나 라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한번 보는 시험이면 이왕이면 고사장의 스피커 상태가 조금 좋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일단 1순위로 무조건 우리 집 옆이다 뭐 이거 아니고 이왕이면 조금 지하철로 가는 한이 있어도 그 학교에 한번 가서 응시해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고사장을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아. 무슨 질문인데? 저 혹시 오답 리뷰 꼭 해야 될까요? 야, 오답 리뷰는 내가 수업 시간에 매번 얘기하지만 사실 리스닝은 리뷰 싸움이야. 내가 맨날 강조하잖아. 진짜로 리스닝을 문제를 많이 풀었다 그래서 풀어본 문제 수의 만큼 비례해서 실력이 좋아지면 사실은 뭐 학원 다닐 필요 없지 않겠어? 문제지 하나 사서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 다음 회차 또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근데 분명한 건 리스닝은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 그래서 풀어본 문제 수에 비례해서 실력이 좋아지진 않는단 말이야. 아니 정글자로 문제만 많이 풀어서 실력이 좋아진다 그러면 계속 풀어야 돼. 뭐 이거 사실 뭐 1200제 해커스 1200제 해커스 1000제 1, 2, 3 사갖고 계속 풀고 리뷰하고 근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문제를 많이 풀었다 그래서 풀어본 문제 수만큼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진짜로 리스닝은 풀었던 문제를 완전히 리뷰해서 요걸 내 걸로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조금 더 빨리 좋아지고 조금 느리게 좋아지고 그 차이는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실력이 빨리 안 좋아지는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문제는 많이 풀었지만 풀어놓은 문제를 리뷰하는 과정에서 이걸 완전히 내 걸로 못 만들어 놓고 계속 문제만 푸는구나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실력이 좋아지는 속도가 확실히 좀 느려지긴 하니까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리스닝은 오답 리뷰 싸움이야. 누가 리뷰를 잘하느냐 누가 리뷰를 완벽하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 없어. 아 이거 리뷰를 해야 되나? 아 나 거의 한 3000개는 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건 진짜 의미 없고 풀어놓은 문제를 진짜로 내 걸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오답 리뷰니까 그 리뷰를 꼭 해야 되는 거지. AC 오답 리뷰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결론을 얘기하자면 1, 2는 암기, 3, 4는 쉐도잉. 그러니까 1, 2는 무조건이에요. 1, 2는 흔히 하는 말로 특히나 8, 2 같은 경우에는 지름길이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무슨 왜 8, 2 얘기하면 우리 많이 듣잖아. 무슨 어떤 질문이 나오면 뭐 어떤 게 정답이 많이 된다.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는 보기 중에 반문하는 답변이 있으면 일단 그거 찍어라. 애매한 형태의 답변이 나오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다. 이런 뭐 스킬들이 조금 있는데 8, 2를 스킬로 풀어서 8, 2를 잡을
나오려고 하면 그 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지. 뭐 25개의 파이트를 풀면 뭐 한 17개, 18개까지는 되지 않겠어. 왜 실전에 가면 의문사 의문문 나오면 의문사만 싹 잡고 답 잡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데 when 들으면 언제? 그리고 보기를 들으면서 언제 아니고 막 지우고 아 요게 언제? 뭐 이런 거 잡고 where 들으면 장소 나와라. who 들으면 사람 이름이 나올 텐데 근데 이름 안 나오면 당황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파트 1, 2는 내가 틀렸던 질문을 진짜 우리말을 보고 내가 이 말을 할 줄 알게, 그러니까 내가 우리말 표현을 보면 최소한 이 정도 표현은 내가 영어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암기를 해나가야 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장이나 질문을 다른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다는 건 말이 안 돼.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문장은 누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 그것도 아주 빠르게. 근데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문장 중에 누군가가 이 말을 하면 그게 알아들을 확률이 한 반반이야. 물론 내가 들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 뭐 CNN 뉴스 같은 거 보면 문득문득 들리잖아. 이게 왜 들리지? 이게 들려? 그리고 또 안 들리다가 한 문장이 또 들리고 어떨 때 막 연속해서 문장이 들리면서 문맥이 막 잡히고. 근데 내가 들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CNN에 나오는 뉴스 같은 것들을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럼 우린 말 잘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분명히 거꾸로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장이나 내가 말할 수 있는 질문은 누가 말을 해도 의미를 빠르게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힘을 키우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질문이나 문장이 많아져야겠지. 근데 그걸 계속 들어서 실력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실력은 좋아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뭐 토익을 뭐 1년 반 2년씩 준비하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 나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2년 반 준비해서 졸업할 때까지만 뭐 900만 맞으면 된다. 토익을 누가 2년 반 2년씩 해. 토익은 다들 목표가 누가 단기간에 몰아쳐서 해서 원하는 점수를 만드냐의 싸움이니까 단기간에 실력을 올리려면 1, 2는 진짜 1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표현을 못 알아들어서 진짜 오답이 나온 게 있으면 파이트 1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우리말로 써놓고 영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정도 표현은 마치 파이트 1을 녹음하는 성우처럼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 2는 우리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틀렸던 표현이나 질문을 영문으로 적어놓고 그 아래쪽에 그 질문의 우리말 해석이나 뜻을 우리말로 써놓고 그리고 리뷰할 때는 영문을 가리지. 그리고 우리말 표현만 보고도 이걸 내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암기를 해나가는 거고. 근데 3, 4는 예전에 쌤이 공부할 때만 해도 3, 4도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지문을 통째로 암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35초짜리 25초짜리 지문을 한 4, 50개만 암기를 하면 그게 확실히 문장 구조를 이해하거나 듣기 실력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지문을 40개를 진짜 통째로 암기했어, 내가 성우처럼. 근데 그게 기억이 얼마나 가겠어. 그게 불과 일주일 열흘만 지나면 그 내가 암기했던 문장들은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3, 4를 암기하는 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리뷰를 하려면 3, 4는 스크립트 점검을 완벽하게 끝내놓고 나서 이 내용이 진짜로 다시 들을 때 우리말로 완전히 이해되는 상태가 되면 3, 4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이렇게 치워놓고 우리 음원을 들으면서 따라 말하는 휴대용 연습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음원을 들으면서 성우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얘네 말로 나오는 표현을 들으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따라 말하면서 갈 수 있을 때까지 슈도잉이 되면 리뷰를 마무리하고 다음 셋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뭐 1, 2도 어떤 사람은 몇 번 따라 말하다가 발음이 자연스럽게 된다 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데 1, 2는 그건 안 되고 1, 2는 진짜 절대적인 순발력을 원하는 파트니까 진짜 암기를 해나가야 되고 3, 4 같은 경우에는 음원을 들으면서 이 성우의 발음이나 속도를 내가 자연스럽게 따라 말할 수 있는지. 슈도잉 연습이 되게 어색하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보통 그 네이버에 있는 일기예보 같은 거 한번 들어보고 우리말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 말하는 슈도잉 연습을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진짜 당황하는 친구들도 많아. 안 돼. 우리말로 나오는 일기예보라서 50초짜리 듣고 내용은 다 이해를 됐는데 이걸 다시 틀어놓고 따라 말하라 보라 그러면 중간에 발음이 툭툭툭툭 깨져나가고 하물며 얘네 말로 나오는 걸 들으면서 슈도잉 연습을 한다는 건 사실 아주 쉬운 연습은 아니지만 그 슈도잉이 자연스럽게 돼야 나중에 새로운 지문을 들을 때도 들으면서 의미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험을 할 테니까 1, 2 암기하고 3, 4 오답 나온 거 있으면 슈도잉하고 그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된다.